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업증권 음식료업종, 유통업종 담당하시는 박상준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마침 또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연휴 직전에 또 네. 유통업종이네요. 네네네네. 그 연휴 직전이고 이제 또 연말 들어갈 거고 소비 시즌 올 거고 이러면 유통업종 분위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새 뭐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네. 그렇게 뭐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네.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뭐 지난 한 6월 정도부터 거의 한 11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업태 매출액이 다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쿠폰을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수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마트 같은 경우는 좀 대체 채널한테 그 점유율이 좀 빼앗기는 영향이 있어요. 마트는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업은 못 쓰죠. 예. 네. 물론 이제 백화점은 이제 풍선 효과 이런 걸로 물론 네. 매출 좀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필수품 쪽에 소비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들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소비 경기 회복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또 백화점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막 말씀하신 대로 그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백화점이 저희가 경기 민감도가 좀 높은 업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필수품을 자기가 이제 쿠폰 이런 걸로 구매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유 소비재라고 할까요? 재량적으로 자기가 이제 지출해서 구매하는 소비재들,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가전이나 가구 같은 것들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또 소비가 옮겨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수 소비 회복에 따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세게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백화점이 좀 많다라는 거고 실제 업체들의 기존점 성장률도 조금 공시한 내용이나 우리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다. 요게 한 6월부터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110포인트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과거 보시면 거의 90포인트에서 110포인트 사이의 밴드에서 움직였고 110포인트 정도 와서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지속성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매크로 상황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전환했던 13년하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17년도 상황 불확실성이 커졌던 이후의 상황이 17년도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네요. 네, 지금 저희도 뭐 작년에 비상기업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시업부터 금리를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bp 정도가 1년 가까이 내려갔는데 이제는 가계 이자 비용 부담도 많이 완화됐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갈 거냐? 아무래도 먹는 것 같은 이런 필수품 소비도 물론 수혜를 보겠지만 이제 좀 그동안 지출을 못했던 내구재라든지 뭐 의류 같은 쪽으로 소비가 좀 많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그 제일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요새 백화점에도 외국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뭐 가까운 저희 이제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뭐 저도 더현대 서울 같은 점포에 많이 가게 되는데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많은 또 구매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수혜가 되는 거죠.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바운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백화점을 얼마나 가는 거예요? 좀 뭐 올리브영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더현대 가봐도 진짜 많은 것 같아서 그 수치로 좀 확인해보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코로나 직후에 백화점들 뭐 외국인 매출 비중 보통 체크를 해보면 보통 굉장히 낮은 뭐 한 자릿수, 뭐 2%, 1%,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 5%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단체 관광객, 패키지 여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이제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FIT로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요새 그 놀러 오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일변도였어요. 그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쇼핑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컸는데 지금 굉장히 국적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양화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는 게 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한국에 왜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왜 여행 오는 걸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라는 그 계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 캐대온 아니에요, 캐대온?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K-팝이나 K 콘텐츠 네. 이런 것들을 보고 한국이란 나라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40% 넘어요. 솔직히 그게 아직까지 막 실감은 안 나요. 저는 네. 진짜 잘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근데 실제 숫자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 백화점뿐만 아니라 서울 주요 상권의 로드샵도 외국인들로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고 네. 뭐 성수동 이런 데만 가도 또 놀라울 정도로 외국인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백화점도 사실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놀러 와서 결국 한국에 와서 가는 데가 보통은 한 80%가 서울 수도권 오고 부산 제주가 이제 20% 이렇게 흩어지는데 뭐 제주에는 백화점이 없지만 서울 부산에는 다 백화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점포들로 모여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는 패턴도 이제 좀 많이 달라진 거죠. 뭐 그냥 과거의 그런 뭐 화장품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트렌드나 이런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금 보셨던 것 보시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데는 지금 15%까지 올라왔어요. 예, 지금 더현대 서울이면 이제 여의도고 무역센터면 이제 경남이잖아요. 코엑스. 강남 코엑스. 지금 그쪽들이 벌써 매출 비중이 15%가 올라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방한 외래 관광객이 올해 한 1,800만 명 정도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의 인구 대비 40%에 가까운 비율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활동성 있게 또 움직이시겠어요. 저희는 주중에 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사실 쇼핑할 시간이 없지만 그분 여행객들은 놀러 와갖고 자기 시간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음식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 하는데 주로 그분들이 뭐 이제 화장품이나 뭐 식품이나 뭐 의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과거에 이제 면세점에 너무 이제 그들이 포커싱 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서울 각지에서 돌아다니면서 약간 쇼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백화점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큰 수혜 아닌가. 네, 그래서 워낙 또 이분들이 그 객단가도 높잖아요. 그렇죠. 구매 성향도 높고 시원하게 사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보는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뭐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뭐 20%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 좀 많이 나올 때는 뭐 40%, 50%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캐대언 효과들이 사실은 이제 한국 여행 방한 외래 관광객 증가에 많은 좀 도움이 될 텐데 백화점도 이제 그 수혜에 좀 올라타기 시작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도쿄 같은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이세탄 백화점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뭐 네. 그런 중요한 백화점들 한 번씩 가보고 거기 가서 이제 돈도 많이 쓰고 우리가 그냥 서울에서 백화점 가는 거랑 우리가 도쿄 가서 백화점 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쓰려고 가는 거니까 뭔가 사오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일 잘 나가는 백화점이 어디야? 찾아보면은 이제 더현대가 나오는 거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여행이 많이 들어오면 백화점은 계속 뭔가 랜드마크 느낌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업종 안에서 봤을 때 현대백화점이 탑픽인가요? 네, 일단은 뭐 업태별로는 당연히 백화점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서울에 되게 좀 백화점들이 좀 좋은 상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나 코엑스 쪽 말고도 뭐 압구정이라든지 그렇죠. 뭐 판교는 사실 뭐 외국인 매출 비중이 크긴 않지만 그쪽도 워낙 사실 뭐 경기가 좋다 보니까 뭐 좀 매출 증가율이 좋은 편이고 이런 대형점들이 좀 외형 성장세를 많이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도 사실 최근에 뭐 임차료 때문에 지금 좀 몇 개 회사들 이슈가 많은데
현대백화점은 이제 워낙 좋은 가격에 입찰을 해서 점포를 따와갖고 손익도 되게 좀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번 이제 사이클에서 좀 베타가 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 외에는 저희가 계속 이마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마트는 이제 홈플러스가 계속 뭐 폐점이라든지 영업력이 약화되는 거에 따른 이제 반사 수혜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업체를 좀 저희가 좀 제일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이번에 또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숫자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 하신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KTNG도 종목으로 하나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KTNG는 아무래도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배당 먹으려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상향이 됐나 봐요. 얼마 전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장님이 이제 대표이사님이 직접 나오셔갖고 앞으로 이제 뭐 KTNG 어떻게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이제 비전 같은 걸 발표하신 자리였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이제 관심이 갔던 거는 주당 배당금을 올해 이제 6,000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 이제 그런 그 밝히셨거든요. 그 의견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작년보다 배당이 600원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보통은 200원에서 400원 정도 배당 증가를 시켰거든요. 주당 배당금을. 그러니까 뭐 3,000원이었다 그러면 3,200원, 3,4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 그 인상폭을 과거 대비 많이 올린 거죠. 그러네요. 네,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올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우리 일회성 이벤트 아니다. 앞으로도 과거의 인상폭을 상회하는 주당 배당금 확대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원이 뭐냐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네. 회사가 이제 그동안 해외 현지 생산 체제 확립한다고 공장 투자가 신규 공장 투자가 좀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투자 지출을 그동안은 한 평균 6천억 정도 지난 3년간 했었는데 앞으로는 한 2천억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4천억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연간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금, 현금 배당금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규모니까 사실 4천억 정도 줄이면 아까 600원 뭐 인상이면은 거의 10%가 좀 넘는 주당 배당금 인상이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배당을 앞으로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더 세게 늘려주겠다.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백화점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많이 얘기한 게 금리잖아요, 금리. KTNG는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면 되게 유리한 주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배당주니까. 배당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채권에 가까운 주식이라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금 대비는 좀 더 우위에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이제 4% 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기준금리 하에서는 사실 예금 금리가 계속 3% 이상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가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 배당주들이 또 이제 찬바람 불 때 슬슬 또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 물론 요즘에는 그 날짜가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 시즌이 또 오는 것 같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또 열심히 이제 또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라는 지표니까 그런 것들에 좀 맞아 들어가는 KTNG. 안 그래도 상반기에 주가 좋았거든요. 좀 쉬고 있을 때 한번 담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단순히 배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보니까 약간 성장주 느낌이 있어요.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이거 뭐예요? 일단 니코틴 파우치 하면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뭔지. 흡연을 혹시 안 해요,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하시면 더 알기가 힘들고 뭐 저도 흡연을 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글로벌 담배 시장을 보면 저희가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담배는 관련 담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전통 관련 연초라고 하는 거, 뭐 말보로 SM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되게 오래됐죠.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니코틴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겠지만 애연가분들 타격감이라고 입장에서 타격감 그런 게 있겠지만 또 타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건강에 해롭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트렌드는 타르가 나오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담배들이 메인 트렌드예요. 전자담배도 전자담배도 그랬고 네. 이 니코틴 파우치도 같은 성격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연소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르가 발생하지 않아요. 저타르가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사진의 그 제품 세 가지가 미국 시장의 1등, 2등, 3등 브랜드입니다. 네. 맨 왼쪽이 필립 모리스의 진이라는 브랜드고요. 네. 가운데가 알트리아 그룹. 얘네가 이제 필립 모리스 원래 USA라고 있고 왼쪽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원래 글로벌 사업만 하다가 미국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알트리아 그룹이 하는 게 이 온이라는 브랜드고요.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벨로라고 저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네, BAT가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1, 2, 3등인데 이 가운데 있는 2등 업체하고 KTNG랑 제휴를 해서 지금 북유럽의 그 회사를 하나 샀는데 그 회사가 이 룹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어나더 스누스 팩토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매출액이 한 700억이 좀 넘는데요. 보시면은 북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1등이고요. 스웨덴에서 2위고 뭐 노르웨이에서 3위다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이 회사는 아마 북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제품 자체가 북유럽에서 그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 니코틴 파우치는 원래 이게 스웨덴식 스누스라고 하는 그 제품을 지금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고 좀 깔끔하게 바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대체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다 타르가 많이 안 나와서 네. 좀 주목을 더 받는 거고 이 제품을 가지고 지금 KTNG랑 알트리아랑 지금 북유럽 시장 외에 다른 시장을 들어가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 북유럽 나라들이네요. 네, 사실 그 아까 필립 모리스가 갖고 있는 그 진이라는 브랜드도 스웨디시 메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확보한 브랜드. 신기하다. 네, 이게 스웨덴의 전통 담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뿌리겠다. 지금 미국에서 잘 되니까 네네네. 이거 뭐 다른 나라도 할 만하지 않겠냐. 지금 아까 잠깐 요 위에 차트에서 보여줬는데 필립 모리스 이거 데이터거든요. 2분기 데이터. 네. 이게 미국에서 진의 판매량이에요. 2분기 때 41% 성장. 그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해외 시장, 미국 외의 시장에서는 지금 65% 성장. 그러네요. 물론 이제 비중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큰데 성장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 해야겠다. 시장에 눈독을 들이기 네. 시작한 거예요. 야, 저게 제2의 아이코스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KTNG도 이 전자담배 시장에서 나름 대응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전개 전통적인 그 관련 담배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시장을 잡아야 되고 KTNG 입장에서는 사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으니까 한국보다는 그런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훨씬 전사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번 M&A를 회사가 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뭐 어느 지역부터 진출하고 어떤 제품으로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예. 뭐 이제 룹을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알트의 원을 갖고 갈 건지 뭐 그런 거는 아직 그냥 크게 선언만 한 거구나. 일단 선언적인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일단 성장하는 시장에 회사가 큰 투자 금액 없이 그러니까 물론 1,600억 정도 투자를 했지만 네. 뭐 아주 KTNG가 내고 있는 현금 흐름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쵸. 그걸 가지고 일단은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좀 그 가능성을 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장도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 이게 워낙 그 전체 시장에서 성장률이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예. 그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때 이제 전자담배 많이 뜰 때 KTNG가 또 이제 대응을 잘하면서 릴이었나요? 예, 그걸로 네. 이제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성장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또 니코틴 파우치라는 게 뜨고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매매하실 때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통업종과 KTNG까지 새로운 소식들 전해주신 박상준 연구위원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